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문하셔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중년 이후 많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질환. 그 중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제2의 심장입니다. 이 전립선이 비대증이 생기면 당신이 행복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의 전립선 건강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를 이 영상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남성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부는 전립선. 남성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에 있으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 크기 정도의 분비샘입니다. 무게는 약 20g, 즉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립선에서 나오는 전립선액은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이는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전립선액은 정자의 생존 환경을 조성하고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로 이동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뇨와 관련된 기능도 수행하는데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어 전립선의 건강 상태는 배뇨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가 진행되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뿐 아니라 심할 경우 심각한 신체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2부는 전립선 비대증. 단순 노화가 아닌 복합 원인에 의한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첫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몸 안에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DHT는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 증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전립선이 커지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DHT가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은 호르몬 불균형과 세포 증식이 결합된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유전적으로 전립선 조직이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거나 증식을 촉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습관의 영향입니다. 비만은 지방세포를 통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전립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육류 중심의 고지방 식단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전립선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유도합니다. 운동 부족, 흡연, 과음 역시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생활습관입니다.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 노화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얽힌 복합적 질환입니다. 제3부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배뇨장애입니다. 이는 하부 요로 증상 로어 이어러네리 트랙트 심프텀즈 LUTS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 저장 증상 스토러지 심프텀즈. 빈뇨는 하루 8회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 빈뇨는 밤에 2회 이상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경우,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요절박은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를 느껴 화장실에 빨리 가야 하는 증상입니다. 저장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출 증상 보이드 심프텀즈. 지연뇨는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양뇨세뇨는 소변 줄기가 약하고 가늘어집니다. 단절뇨는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잔뇨감은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불쾌감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방치될 경우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더 심해지면 급성 요폐라고 해서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 응급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4부는 전립선 비대증 진단.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요 진단 도구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IPSS는 환자가 직접 느끼는 배뇨 증상의 정도를 0부터 35점까지 점수화해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 DRE는 의사가 장갑 낀 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전립선의 크기와 단단함을 직접 확인합니다. 전립선암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변 검사는 염증이나 혈뇨 여부를 확인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혈액 검사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를 측정하여 전립선암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PSA가 4.0 ng/ml 이하이면 정상 범주지만
증상과 병력에 따라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속 측정 및 잔뇨량 검사는 소변 흐름 속도와 방광에 남은 소변량을 측정해 배뇨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크기와 구조, 결절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검사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 생활 습관을 종합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제5부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이제 개인 맞춤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1차 치료는 약물요법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과 방광 목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를 원활하게 합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DHT 생성 억제를 통해 전립선 크기 감소를 도와줍니다. 그 외 다양한 보조제와 약물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2차 치료는 시술 및 수술입니다.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내 과다 증식 부위를 제거하는 대표적 수술법입니다. 홀레포에리피은 레이저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최신 수술법으로 출혈과 회복 시간이 적습니다. 전립선 동맥색전술은 혈관을 막아 전립선에 가는 혈류를 줄임으로써 크기를 줄이는 비침습적 시술입니다. 치료법 선택은 전립선 크기, 환자의 연령, 증상 정도, 전신 건강 상태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맞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6부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답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생활 수칙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와 골반 부위 혈류를 개선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하고 복부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의 큰 원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여야 합니다. 이들은 방광을 자극하여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수분 섭취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은 야간 빈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섬유질 섭취로 변비 예방해야 하는데 이것은 변비는 골반 부위 혈류를 방해하고 전립선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골반 부위 압박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자주 움직여주세요. 40세 이후에는 12년마다 정기 전립선 검사는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7부는 실제 환자 사례로 보는 변화된 사례 하나는 58세 직장인 박모 씨. 박 씨는 매일 밤 4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PSA 수치는 정상 범위였으나 초음파 검사 결과 전립선 크기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최신 레이저 수술인 호에리피홀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박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야간 빈뇨 증상이 한 달 만에 거의 사라졌고 깊고 끊김없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개선되어 직장 업무 집중도와 전반적인 일상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는 63세 사업가 김모 씨. 김 씨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원치 않아 비수술적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전립선 동맥색전술 PA를 국소 마취 하에 받았고 시술 후 3개월 내에 배뇨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별도의 약물 복용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이전처럼 활기찬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장기간 입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제8부는 전립선 비대증.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중년 이후 흔히 겪는 질환이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과 건강 위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정기검진과 자기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뇨 증상은 때때로 노화 탓으로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작은 불편함도 간과하지 말고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반드시 12년마다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둘째, 생활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치료 참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질병이라기보다 관리 가능한 건강 상태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과 노년,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고 건강학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잡이입니다. 중년 이후 찾아오는 몸의 변화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도 여러분의 인생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사랑이 저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